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70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순옥 할머니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죠. 처음엔 또 고라니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요즘 들어 밤만 되면 짐승들이 내려와 텃밭을 헤집고 가곤 했거든요. 또 뭐가 내려왔나? 순옥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죠. 새하얀 어미개 한 마리가 툇마루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의 입에는 축 늘어진 새끼 한 마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어미개의 눈빛이 순옥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인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개는 순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와 새끼를 툇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끼 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였죠. 탈수 증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걸 어쩌나. 어미개는 순옥의 손등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배운 듯한 그 동작에 순옥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모습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들 민수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하던 동작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민수야?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중요한 건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순옥은 서둘러 새끼를 안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미개도 망설임 없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순옥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새끼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설탕물을 조금씩 먹였죠. 새끼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순옥이 새끼를 돌보는 내내 어미는 마치 기도하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새벽부터 정오까지 순옥은 새끼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을 때 어미개는 순옥의 손등에 얼굴을 비볐어요.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어미개를 제대로 쳐다봤죠. 새하얀 털, 또렷한 눈빛,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닮은 표정. 이 개는 분명 보통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넌 어디서 온 거니? 어미개는 대답 대신 순옥의 손을 다시 한번 하찼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방 문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곳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죠. 순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의 방은 작년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열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순옥집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며 소문이 퍼진 거죠. 순옥이네 집에 개가 들어왔다며 복녀 이모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70평생 이 마을에서 산 복녀 이모는 순옥의 가장 오랜 친구였죠. 새끼를 물고 왔어. 거의 죽어가던 걸 살렸지. 허참. 신기하네. 왜 하필 순옥이네 집으로 온 걸까? 복녀 이모의 말에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마을에는 집들이 여러 채 있는데 왜 하필 자신의 집으로 왔을까요? 정필구 이장도 찾아왔습니다. 60평생 마을 일을 도맡아 해온 이장은 백구를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게 근처 폐가에 살던 게 아닌가. 사람 경계가 심해서 아무도 가까이 못 갔는데 그런 개가 새끼를 물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한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죠. 작년 첫눈날 세상을 떠난 민수가 어쩌면 이 개들을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어미개와 새끼들을 위해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미는 순옥이 자리를 펴주는 내내 얌전히 기다렸다가 새끼들과 함께 그 자리에 누웠죠. 편히 쉬렴. 여긴 따뜻하니까. 순옥이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어미개가 다시 한번 민수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죠. 순옥은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너도 민수를 아는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 수 있었어요. 이게 가족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백구 가족이 순옥의 집에 자리를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끼 2마리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죠. 특히 처음 죽어가던 새끼는 이제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순옥은 그 새끼에게 강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강원도에 내린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였죠. 강설이는 순옥에게 유독 애착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가면 따라가고 마루에 앉으면 무릎에 올라왔죠. 참 신기한 녀석이네. 복녀 이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보통 개들은 낯을 가리는데 강설이는 처음부터 순옥을 엄마처럼 따랐거든요. 어미 백구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옥이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면 곁에 와서 손등을 하찼고 할머니가 밤에 잠을 설치면 방문 앞에서 밤새 지켰죠.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백구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아래쪽에 사는 5살 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이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닐까? 이 추운 날씨에. 큰일이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산골의 밤은 추웠고 어린아이가 밤을 새우기엔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순옥의 옷자락을 물었어요. 그리고 대문 쪽으로 끌고 가려는 듯 힘을 주었죠. 왜 그래? 어디 가자는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더 세게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순옥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백구를 따라 나섰어요. 백구는 주저없이 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 순옥이 어디가? 복녀 이모가 뒤따라왔고 곧 정필구 이장과 다른 주민들도 합류했습니다. 백구는 어둑해진 산길을 정확하게 달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작은 동굴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끙끙. 백구가 동굴을 향해 짖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그곳에 떨고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찾았다.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죠. 백구가 정확히 30분 만에 찾아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백구는 이 산을 처음 오른 건데 어떻게 아이가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낸 걸까요? 저게 보통 개가 아니야. 정필구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백구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철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아침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거죠. 봉철 영감이 또 나갔나 보네. 겨울인데 걱정이네. 가족들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철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집에서 백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백구가 갑자기 불안한 듯 대문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또 뭔가 느껴지니? 백구는 순옥을 보더니 다시 대문 쪽으로 갔습니다. 순옥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백구가 또 누군가를 찾은 것 같다는 걸요. 알았어. 가보자. 순옥이 문을 열자 백구는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산 아래쪽으로 향했죠. 순옥은 숨이 차올랐지만 백구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백구가 멈춘 곳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폐가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백구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왕왕. 순옥이 폐가 안을 들여다보니 봉철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순옥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봉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게는 하늘이 보낸 거야. 순옥이한테 복이 들어온 거지. 순옥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작년에 민수를 잃고 나서 순옥은 마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됐거든요. 하지만 백구 덕분에 순옥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찾아왔고 순옥은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아, 얼굴이 좀 펴졌네. 복녀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도 웃었죠.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옥은 백구 가족에게 저녁을 챙겨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민수가 보낸 거 맞지? 엄마 외롭지 말라고. 백구는 순옥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죠.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옥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죠. 순옥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일했던 장혜준이라고 합니다.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의 동료라니. 남자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민수 씨의 몫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어르신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순옥이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릉. 백구는 혜준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죠. 순옥은 당황했고 혜준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걔가 저를 경계하나 보네요. 봉투는 여기 두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혜준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순옥은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백구는 여전히 대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니? 백구는 대답 대신 순옥의 손을 하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순옥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이 떨렸어요. 민수의 돈이라니. 하지만 왜 이제야 전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도 방문 앞에서 밤새 깨어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이요. 혜준이 다녀간 다음 날 마을은 또다시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순옥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진 거죠. 민수 아들 몫이라며?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주는 거야? 뭔가 수상한데.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야 그 돈이 나타난 걸까요? 복녀 이모가 가장 먼저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순옥아, 그 사람 믿어도 되는 거야? 민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순옥의 목소리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민수는 회사 일에 대해 집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혜준이라는 사람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죠. 백구가 그 사람한테만 유독 그러더라며. 응,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 백구가 사람한테 으르렁거린 건 그때가 처음이야. 복녀 이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들은 사람을 잘 알아본다잖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오후 정필구 이장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순옥 씨, 그 돈 어디 잘 보관해뒀어? 응. 일단 장독대 뒤에 묻어뒀어. 아직 손댈 생각이 없거든. 잘했어. 그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복잡했습니다. 혜준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백구가 그냥 낯선 사람을 경계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민수의 유품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1년 넘게 손대지 못했던 민수의 방을 정리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민수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민수가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죠. 순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쓰던 수첩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순옥은 하나씩 꺼내보다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준이 형, 부탁 하나만 해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준. 그 사람이 정말 민수와 가까운 사이였던 게 맞나 봅니다. 하지만 무슨 부탁을 했던 걸까요? 민수야, 넌 형한테 무슨 부탁을 했던 거니? 순옥이 중얼거리는 순간 백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책상 아래를 킁킁거리더니 특정 지점을 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왜 그래? 순옥이 책상을 치우고 바닥을 살펴보니 마루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죠. 그건 민수의 작업복 조각이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에?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 작업복은 사고 전에 입던 게 아니었나요? 백구는 그 천 조각을 킁킁 맞더니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죠. 왕왕, 끙끙. 순옥이 밖으로 나가보니 혜준이 다시 찾아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급하게 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혜준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백구는 더 격렬하게 짖었죠. 으르릉, 왕왕. 걔가 저를 정말 싫어하나 보네요. 혜준이 손을 내밀자 백구는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백구를 막아섰어요. 죄송해요. 백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괜찮습니다. 저도 걔를 좋아하진 않아서요. 혜준의 말에 순옥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왠지 차갑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번에 드린 돈 말인데요. 혹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아직 세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혹시 제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빠진 게 없는지.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믿을게요.
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연락처라도 남기고 갈게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혜준은 명함을 놓고 떠났습니다. 백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을 지켰어요. 순옥은 명함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조심하세요. 순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혜준이 자신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혜준 자신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날 저녁 순옥은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혜준의 방문과 거액의 돈, 그리고 민수방에서 발견한 작업복 조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죠. 엄마, 그 사람 연락처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민정아, 괜히. 안 돼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오빠 일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민정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설이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민수 방 쪽을 향해 짖고 불안한 듯 순옥 주위를 맴돌았죠. 왜 그래, 강설아? 백구도 덩달아 불안해했습니다. 두 개는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대문 쪽을 계속 노려봤어요. 오후가 되자 민정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옥에게 말했죠. 엄마, 저 그 사람 만나고 올게요. 조심해라. 민정은 혜준이 묵고 있다는 마을 아래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불안한 마음에 백구와 함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정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일 정말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제가 오빠 사고에 대해 물었더니 말을 제대로 안 해요.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구는 민정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그녀를 위로하듯 손을 하찼어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과 민정이 나가보니 혜준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민정 씨. 혜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제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백구가 다시 으르렁거렸지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셋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주는 긴 한숨을 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사고. 그건 정말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혜준이 말을 잇지 못하자 민정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뭔데요? 민수 씨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과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준은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그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혜준의 고백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려 했지만 찻잔이 덜컥거릴 뿐이었죠.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법 하청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됐고 양심상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빠가 어떻게 했는데요?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순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다니.
왜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고는? 민정이 묻자 혜주는 재빨리 손을 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명백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다만 제가 의심하는 건 혜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백구가 그의 발치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의심하는 게 뭔데요? 끝까지 말하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민수 씨가 사고 당일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그럼 왜 경찰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겁이 났습니다. 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겁이 났다고요? 오빠가 죽었는데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민정아, 진정해. 엄마는 왜 이래요? 오빠가 이렇게 된 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옥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억울하지.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앤데. 순옥이 오열하자 백구가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설이도 슬픈 듯 낑낑거렸어요. 혜주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민수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혹시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민수의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미안해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혜준이 형이 엄마를 도와드릴 거예요. 형을 믿으세요. 그리고 엄마 행복하세요. 누군가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순옥은 편지를 읽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이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죠. 엄마, 우리 민수가 이런 걸 알고 있었구나.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누군가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라는 문장이 특히 그랬습니다. 민정은 혜준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주는 거예요? 1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용기가 생겼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 씨 일 때문에. 혜준의 얼굴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더 따져 묻고 싶었지만 순옥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민정아,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엄마, 민수가 형을 믿으래. 우리도 믿어보자.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옥은 혜준을 바라보며 물었죠. 그래서 그 돈은 뭡니까? 민수 씨가 받았어야 할 성과금이랑 퇴직금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도 그만뒀으니까 상관없어요. 민수 씨한테 빚진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순옥은 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백구도 조금씩 경계를 풀고 있었습니다. 혜준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르릉.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강설이도 덩달아 짖었죠. 왕왕. 끙끙. 왜 그래, 백구야? 순옥이 창문을 열어보니 밖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불안한 듯 짖었어요. 혜준이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왔죠. 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발자국이 있어요. 누군가 창문 근처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옥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오빠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며칠 더 머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백구가 있잖아요. 순옥이 말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민수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노리는 걸까요? 혜준이 떠난 뒤 민정은 순옥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같이 가요.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왜요? 왜 여기 계시려는 거예요? 순옥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보낸 아이들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정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며칠 여기 있을게요. 넌 서울에 가봐야지. 애들도 있고. 괜찮아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날 밤 순옥과 민정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백구는 방문 앞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왕왕, 으르릉. 순옥과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구세요? 민정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대문 쪽으로 달려갔죠.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는 순간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혜준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제가 여관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혜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죠. 으악!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어요. 백구가 그 차 쪽으로 달려가며 짖었습니다. 순옥과 민정, 혜준도 뒤따라갔죠.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혜준이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 회사 사람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새벽부터 무슨 일인가 싶어 잠옷 차림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필구 이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복녀 이모도 뒤따라왔죠. 순옥아, 괜찮아? 응. 근데 이 사람이. 순옥이 말을 잇지 못하자 혜준이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다니던 회사 직원입니다.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사고 현장을 살피고 차 안의 남자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남자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하게 다친 상태였죠. 당신은 왜 이 사람을 미행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혜준은 망설였습니다. 모든 걸 말하자니 민수의 일까지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회사 일로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뭡니까? 경찰이 따져 묻자 민정이 나섰습니다. 저희 오빠 일이랑 관련이 있어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민수가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깨어나면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준 씨도 서에 한번 들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녀 이모는 남아서 순옥을 챙겼어요. 순옥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거라. 여기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 괜찮아. 백구가 있으니까. 순옥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강설이도 순옥의 발치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달려와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순옥의 말에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수 씨를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수는 이미 떠났으니까.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순옥과 민정이 동시에 혜준을 쳐다봤습니다. 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민수 씨 사고. 저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민정이 다그쳤습니다. 혜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민수 씨가 모아둔 증거들이 있습니다. 회사 비리 관련 자료들이죠. 그걸 왜 이제야? 제가 겁이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죽고 나서 저한테도 경고가 왔어요. 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순옥은 USB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정말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사고 당일 저한테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무슨 말을요? 자기가 만약 죽으면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경찰한테 가야죠. 재조사를 요청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명백한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 회사 측에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순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더 큰 위험에 휘말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엄마, 해야 해요. 오빠를 위해서라도. 민정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순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하자. 순옥의 대답에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오후 혜준은 기자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순옥과 민정은 집에 남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백구는 계속해서 대문 앞을 오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이요. 강설이도 덩달아 불안해했어요. 백구야, 넌 뭘 느끼는 거니? 순옥이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기사가 내일 아침에 나갑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그리고 조심하세요. 내일부터 회사 측에서 움직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괜찮을 거예요, 엄마. 그래. 우리 민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지.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새벽녘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왕왕. 순옥이 급히 일어나 밖을 보니 혜준이 차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로 또 다른 차가 따라오고 있었죠. 혜준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들어가 계세요. 순옥이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백구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고 백구는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으르릉. 백구가 남자의 바지를 물자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게 좀 떼어내. 민정이 119에 신고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필구 이장과 복녀 이모, 그리고 마을 청년들까지 달려왔죠. 무슨 일이야? 저 사람, 혜준 씨를 미행했어요. 남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혜준을 감시하고 협박하려던 겁니다. 경찰이 남자를 데려가고 혜준은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백구가 지켜줬잖아요. 순옥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혜준은 무릎을 꿇고 백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백구는 혜준의 손을 핥았습니다. 처음으로 혜준을 받아들이는 듯 했죠. 그 순간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처음부터 혜준을 경계했던 건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민수처럼 혜준도 위협받고 있다는 걸 백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는 순옥의 손등을 부드럽게 하찼어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났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대형 기사였죠. 민수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원이라고요. 순옥은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민정도 울었습니다. 혜준도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백구야. 순옥이 달려갔지만 백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남자와 싸우면서 다친 것 같았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도 차로 1시간 거리였죠. 혜준이 급히 차를 몰고 백구를 싣고 떠났습니다. 순옥과 민정도 함께 탔어요. 강설이는 집에 남겨두고 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백구를 검사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대기실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민정은 엄마 곁을 지키며 기도했죠.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을 때 순옥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 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순옥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정이 재빨리 엄마를 붙잡았죠. 그럼 죽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옥은 백구를 보러 갔습니다. 하얀 털이 피로 얼룩진 백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백구야, 정신 차려. 강설이가 기다리잖아. 순옥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혀로 순옥의 손을 핥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순옥은 오열했습니다. 백구 때문에 살아난 마음이었는데
이제 백구가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민정과 혜주는 마을로 돌아가 강설이를 돌봐주기로 했죠. 엄마, 전화 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순옥은 백구 옆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백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가지 마. 제발. 새벽녘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순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백구야? 백구는 순옥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요. 순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안 돼. 가지 마. 하지만 백구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순옥이 소리쳤지만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순옥은 백구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상실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컸습니다. 백구는 순옥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존재였으니까요. 민정이 새벽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혜준도 함께였죠. 둘은 백구의 주검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순옥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옥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백구를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순옥은 집 뒤 민수의 묘 옆에 백구를 묻어주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필구 이장, 복녀 이모, 그리고 백구에게 도움을 받았던 봉철 할아버지까지요. 백구 덕분에 우리 손자를 찾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살렸잖아요. 사람들은 백구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강설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미를 찾는 듯 집안을 돌아다니며 낑낑거렸어요. 강설아, 엄마는 이제 없어. 순옥이 강설이를 안아주자 강설이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옥도 함께 울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엄마를 걱정하며 서울로 함께 가자고 계속 권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서울 가요. 여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왜요? 백구도 없는데 왜 여기 계시려는 거예요? 순옥은 백구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민수가 보낸 거잖아. 내가 여기 있어야 백구도 외롭지 않을 거야. 민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혜준도 마을에 머물며 순옥을 도왔습니다. 그는 회사 비리 사건의 후속 조사에 협조하고 있었죠. 어르신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민수 씨 유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실만 밝혀지면 돼요. 혜주는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도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민수는 억울하게 죽은 채로 남았을 거예요. 일주일 후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사실을 인정했죠. 경찰도 사고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순옥은 신문 기사를 보며 민수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어. 편히 쉬렴. 그날 밤 순옥은 백구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강설이도 함께였죠. 백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민수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순옥이 중얼거리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백구의 짖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왕왕. 순옥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백구의 목소리였어요. 백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느낄 수 있었죠. 백구가 곁에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순옥은 백구의 무덤 옆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순옥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글씨였죠. 엄마, 행복해져요. 누군가 지켜줄 겁니다.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 쓴 걸까요? 그리고 누가 여기에 놓은 걸까요? 민수야, 이게 내가 한 거니?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설이가 순옥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킁킁 맡았죠. 강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설아, 넌 엄마가 보고 싶지? 강설이는 낑낑거리며 순옥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옥은 강설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우린 함께야.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그날 이후 순옥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복녀 이모가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정필구 이장도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죠. 순옥 씨 많이 힘들죠? 응. 하지만 견딜만해. 백구 덕분에 마을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더 챙기게 됐다니까요. 정필구 이장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많은 것을 남기고 갔어요. 민정도 주말마다 내려와 엄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강설이와도 친해졌죠. 강설아, 이리 와. 민정이 부르자 강설이가 달려왔습니다. 강설이는 이제 제법 컸어요. 어미 백구를 닮아 똑똑하고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엄마, 강설이 정말 영리하네요. 그래. 엄마를 닮았어. 순옥은 강설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강설이가 남았죠. 그리고 강설이 안에 백구의 사랑이 살아있었습니다. 백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 끝자락에 와 있었죠. 순옥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백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강설이는 날이 갈수록 어미를 닮아갔습니다. 순옥이 슬퍼하면 곁에 와서 손을 하찼고 밤이면 방문 앞을 지켰죠. 마치 어미가 했던 것처럼요. 강설아, 넌 정말 효자구나. 순옥은 강설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설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날 오후 혜준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왔어요? 들어와요. 혜준은 순옥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회사 측에서 정식으로 민수 씨를 명예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기리는 상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수상자가 민수 씨입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인정받은 거네요. 네. 민수 씨 덕분에 회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혜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패를 꺼냈어요. 이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어르신께 드리고 싶어서요. 상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 낸 사람, 김민수를 기리며. 순옥은 상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살아서 이 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민수는 그냥 잊혀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씨와 백구가 저를 변하게 했습니다. 혜주는 백구의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순옥도 함께 절했죠. 그날 저녁 순옥은 민수와 백구의 무덤 앞에 상패를 놓았습니다. 민수야, 백구야. 맞지? 너희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순옥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복녀 이모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순옥아, 큰일 났어. 왜 그래? 마을에 개발 이야기가 나왔어. 여기 전체를 관광지로 만든다나 봐.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마을이 개발된다니요. 그럼 우리 집은 보상을 해준대. 근데 집은 철거될 거야.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민수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백구와 함께한 시간들도요. 싫어. 난 여기 계속 살고 싶어. 하지만 개발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찬성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늙은 사람들만 남은 마을이었으니까요. 순옥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마을이 개발된대. 네. 그럼 엄마는 어떡하시게요? 모르겠어. 여기 떠나기 싫은데. 민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서울로 오세요. 제발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가면 민수와 백구를 떠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설이는 순옥의 불안을 감지하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새벽녘 순옥은 백구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를 떠나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강설이가 갑자기 일어나 뒤편 산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왕왕, 왜 그래, 강설아? 순옥이 일어나 산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하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처럼 생긴. 백구야? 순옥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꿈을 꾼 걸까요? 하지만 백구의 무덤 옆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이 가까이 가보니 작은 목걸이였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순옥이 만들어준 목걸이였죠. 이게 어떻게 여기에? 순옥은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 방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강설이가 목걸이를 킁킁 맞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백구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백구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옥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백구야. 엄마 이제 떠날게. 하지만 너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순옥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서울로 갈게. 정말요, 엄마? 민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너희랑 함께 살고 싶어. 민정은 기뻐하며 당장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전화를 끊고 집 안을 둘러봤어요.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자라고 백구와 함께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강설아,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자. 강설이는 순옥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옥은 강설이를 안았어요. 복녀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순옥아, 결정했어? 응. 서울로 갈 거야. 잘 생각했어. 여기 혼자 남아있으면 외로울 테니까. 복녀 이모는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오래 친구였는데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이모 덕분에 여기서 버텼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친구와의 이별이었으니까요. 정필구 이장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순옥 씨,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마워요, 이장님. 마을 잘 부탁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옥을 배웅하러 온 거죠. 순옥 씨, 서울 가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백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잖아요. 잊지 않을게요. 순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어요. 민정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순옥은 짐을 실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백구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백구야, 나 이제 간다. 여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지? 순옥은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강설이도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강설아, 가자. 순옥이 부르자 강설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옥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옥은 뒷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집과 마을이 보였습니다. 안녕. 민수야, 백구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설렘도 있었죠. 강설이가 순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옥은 강설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강설아,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차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 하얀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순옥을 배웅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서울에 도착한 순옥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는 마을의 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민정과 손주들이 있었죠. 할머니, 강설이다. 손주들은 강설이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강설이도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마당에서 뛰어놀던 강설이는 이제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순옥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원도의 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하늘이었죠. 민수야, 백구야, 잘 있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강설이와 함께요. 산책길에서 다른 강아지들을 만났습니다. 강설이는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렸어요. 순옥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과 친해졌죠. 할머니, 강설이 정말 순하네요. 그래요. 어미를 닮았어요. 순옥은 백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하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였네요. 네.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줬죠. 일주일 후 혜준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적응은 잘하세요? 응.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혜준은 순옥에게 작은 액자를 건넸습니다. 백구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백구 사진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찍어둔 거예요. 순옥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고마워요. 순옥은 액자를 거실에 걸었습니다. 민수 사진 옆에요. 이제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가 함께 순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이제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민정의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백구 이야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를 지켜준 영웅개라고요. 손주의 말에 순옥은 웃었습니다. 백구는 정말 영웅이었죠. 어느 날 순옥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 봉사활동하고 싶어. 봉사활동이요? 응.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고 싶어. 민정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며칠 후 순옥은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버려진 개들이 많았어요. 순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 다 주인이 버린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호소 직원의 말에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이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 순옥은 일주일에 3번씩 보호소에 갔습니다. 강설이도 함께 데려갔죠. 강설이는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며 그들을 위로했어요. 강설아, 넌 엄마처럼 착하구나. 순옥은 강설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일하며 순옥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버려진 개들이 새 주인을 만나 떠날 때마다 기뻤어요. 잘 가렴. 행복하게 살아. 순옥은 개들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어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백구가 왔었지. 민정이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백구 덕분에 엄마가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네. 이제 웃으세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에요. 순옥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었나요? 민정아, 엄마 이제 괜찮아. 알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두 사람은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강설이가 다가와 순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강설아, 눈이 온다. 강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순옥은 강원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백구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민정아, 나 잠깐 마을 다녀올게.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강설이랑 단둘이. 순옥은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강설이는 캐리어 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돼 집들이 하나씩 철거되고 있었죠. 하지만 순옥의 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백구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백구야, 나왔어. 무덤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옥은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순옥은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남긴 편지였죠. 민수야, 엄마 이제 행복해. 내가 바라던 대로.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은 아니었어요. 강설이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짖었어요. 왕. 그 소리는 마치 어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강설이를 안았죠. 강설아, 엄마 보고 싶지? 강설이는 순옥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일어서서 마을을 둘러봤어요. 곧 사라질 마을이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순옥은 마을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강설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쳤어요. 그 순간 순옥은 느꼈습니다. 민수와 백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민수야, 백구야. 걱정 마. 엄마 잘 살게. 버스가 왔습니다. 순옥은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강설이는 순옥의 무릎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죠. 순옥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하얀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죠. 안녕. 백구야. 순옥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순옥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보호소에서 일하다가 특별한 개를 만났습니다. 백구와 닮은 하얀 개였죠. 너, 백구 닮았네. 그 개는 순옥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옥은 그 개를 쓰다듬었어요. 넌 새 주인을 만나게 해줄게. 순옥은 그 개를 위해 입양 공고를 냈습니다. 며칠 후 한 가족이 그 개를 입양했어요. 할머니, 이 개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희망이는 어때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가족은 좋아하며 개를 데려갔습니다. 순옥은 그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죠. 잘 가렴 희망아. 행복하게 살아. 그날 밤 순옥은 백구와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백구야. 너희가 내게 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어. 순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강설이가 다가와 순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옥은 강설이를 안았어요. 강설아,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자.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아니라 두 번째 눈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백구야. 보고 있지? 엄마는 이제 행복해. 하늘에서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마치 민수와 백구가 보내는 축복 같았어요. 강설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순옥은 강설이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민수와 백구가 남긴 사랑이 순옥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순옥을 통해 다른 생명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죠.